어제였나요? 저녁쯤 민주당 당무위원회에서 민주당의 당원 개전안,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게 통과가 됐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과정의 이른바 뒷얘기를 전하고 나섰습니다.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인사 가운데 한 명입니다. 찬대 의원님. 네, 안경에 아니, 원래 미남이긴 한데 엄청 오늘 착하게 나오는데. 착하게 나오니까요. 네. 시장에서 부르시는데 거의 가수시더라고요. 네. 하나, 둘, 박수. 왕검이 집을 짓네 고개마다 굽이마다 울어서 소리쳤어 이 가슴이 터지도록. 잘했어요. 박찬대 후보가 원내대표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자리로 이동하시고요. 네. 2022년 겨울에 박찬대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나치가 엄습할 때라는 시를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. 이재명 대표를 검찰이 엄습할 때 입 다물고 있으면은 너 자신들도 다 검찰의 표적이 된다, 이런 약간 협박성 시인데,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박찬대 의원을 그렇게 사랑했다고 그래요.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민주주의에는 저해 요소입니다. 박찬대 원내대표, 이재명 대표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여러 영상들 저희가 한번 묶어봤는데, 민주당 투톱에 울고 넘는 박대일제도 한번 잠깐 들어봤습니다. 이현정 의원님. 네. 그런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제 기다려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, 이재명 대표가 너무 착하다, 나보다 더 착하다, 설득하느라 한참 걸렸다. 본인은 그 당대표 연임 당원 개정하기 싫은데 우리가 주변에서 했다는 취지 얘기를 했어요.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? 그래서 이제 당헌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? 거기서 이제 원래 1년 전에 당 대표가 이제 대선 출마하면 사퇴를 해야 되는데, 그걸 이제 지금 연임을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조항들을 넣었잖아요.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뭐 나 때문에 그런 거 좀 그렇잖아,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최고위원들이 아주 뭐 그냥 다 압박을 해서 통과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참 우리 대표가 착하다,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, 오늘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어느 방송에 나와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.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 착하다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니까 헛웃음을 지으시더라고요. 저도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. 예.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자, 근데 예전에 우리가 원내대표가 아니고 원내총무였어요. 원내 총무. 그때 제왕적인 총재가 있을 때는 정말 이 총재가 모든 걸 다 했습니다. 그래서 그때는 원내 총무가 맡아서 이제 했거든요. 근데 제가 알기로 아마 김근태 당시 대표가 있을 때인가요? 김근태 있을 때 이제 원내를 대표로 격상을 시켰습니다. 예. 그러니까 뭔가 당 대표와는 달리 원내 대표도 굉장히 어떤 독립적이고 어떤 이런 지위가 있는 걸로 해서 사실 했어요. 그래서 당 대표가 원내 대표하고 굉장히 또 갈등도 빚고 많이 했습니다. 예. 그만큼 원내의 어떤 뭐 기반들을 굉장히 강화해주기 위해서 원내 대표를 만들었는데, 저는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를 보면 원내 총무가 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. 항상 이재명 대표 앞에 가면 옆에 또 본인이 따라가더라고요. 그래서 항상 옆에 있고 저렇게 좀 전에 나온 장면처럼 이렇게 뭔가 이물질도 제거해주고 이런 걸 보면 결국 원내대표의 어떤 위상을 원내 총무로 격화시킨 게 아닌가, 뭐 그런 느낌만 상당히 듭니다. 헛웃음으로 마무리한다고 하시는데 하신 말씀 다 하셨어요. 사실 상대당인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어제 저 착하다는 표현을 두고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. 그럼 민주당의 짜웅을 좀 정말 신기하게 봤습니다. 짬짬이 짜고 치는 것 같은. 일종의 그러면 약속 대련이다, 이런 말씀이세요? 당연히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. 만약에 정말 그렇게 했었더라면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을 보여주셨더라면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당대표고 그럼 최고위원들 분명히 설득하실 수 있었을 텐데 본인한테 또 유리하게 해석되는 조항인데, 참 민주당이 1인 독주 체제로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죠. 근데 이게 마치 받아들이기에는 최진봉 교수님, 하도 독주체제, 일극체제 비판 나오니까 그거 희석시키려고 나도 착한데 이재명 대표는 더 착하다는 걸 부각시킨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. 뭐 표현이 착하다는 표현이 들어가서 이게 좀 뭐
듣기에 따라서 약간 그렇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부각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부표는 대표 입장에서는 뭐 이거 내 임기와 관련된 건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걸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이제 착하다는 표현으로 돼서 약간 좀 그거는 정치적 언어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. 다만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.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 있는 최고위원들이 그 이재명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저 플레이어로 열심히 뛰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. 물론 이게 논란이 된다는 걸 누구는 모르겠습니까? 예를 들면 이런 결정을 하게 되면 어쨌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걸 다 인지하고 있었을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강력한 대권 후보이고 또 민주당 내에서 지지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지방선거,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나 아니면 지방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 그 일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민주당이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판단, 이런 판단들이 전략적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. 그래서 뭐 이게 비판의 지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 필요하다 이런 현실론적 부분들이 좀 강하게 작동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착하다는 표현은 다소 과했다고 최 교수님 보시는 거예요? 용어 사용에 있어서는 약간 좀 이게 정치적 언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 사실은 이렇게 되니까 뭐 착하든 아니든 뭐 간에 당 대표를 둘러싸게 철옹성이 쳐진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많았죠. 유인태 전 사무총장, 진보 언론 유인태 전 사무총장과 진중경 교수의 말을 좀 들어보겠습니다. 국회의장하고 뭐 원내대표를 뽑는데 당원이 뭐 반영한다는 건 아예 해괴 망측한 소리 같고 당원권 강화하는 건 좋은데 그 강화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선이 있는 거지. 그렇다고 뭐 그 사람들이 뭐 이 당의 무슨 주주예요? 국민 세금이 당원들이 내는 당비보다 세금이 훨씬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데 당비 좀 낸 당원들 하자는 대로 고약한 짓 할 때만 당원 투표를 거치잖아요. 민주당은 그 조선노동당 같아요. 지금 수령체제고 이 사람들이 다 총폭탄제 수령을 갖다 결사보위하겠다 이런 시스템이잖아요. 지금 이재명을 무슨 수를 써서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라는 거죠. 조계현 변호사님, 민주당 분으로서 저 두 말을 어떻게 들으셨어요? 일단 진중권 교수의 얘기를 저희 민주당 사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. 이 논의 과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이 돼 있잖아요.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뭐 착하다고 얘기한 거는 뭐 지금 최 교수님 말씀대로 좀 표현 자체를 잠시만요.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재명 대표 직접 만나보셨죠? 그럼요. 착합니까? 착하시죠. 착합니까? 아니 갑자기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예요. 이게 뭐 신중하고 뭐 철저하다 이런 정도 표현했으면 적절했을 텐데 이제 표현의 문제는 있지만 이게 이재명 대표를 위한 당원 개정이 아니라는 걸 강조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이게 아니었어도 연임하겠다고 하면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은 달리 없습니다. 다만 1년 전 사태 규정 때문에 뭐 지방선거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계속 밝혀왔잖아요. 1년 그 지방선거 해에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고 그 공천을 위해서 이 사퇴 규정을 제한하겠습니까? 그게 아니라 국민의힘도 이 당대표 1년 전 6개월 전 사퇴 규정에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. 어떤 국내적 정치 상황 변화에 대한 예외 규정을 이번에 둔다는 취지이고 물론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을 고려는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 하나만을 보고 당원을 지금 다 바꾸고 있다. 그래서 뭐 수령체제다 이런 비판은 사실과도 맞지 않고요. 이런 식으로 민주당을 계속 진중권 교수 비판하시는데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좀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얘기 좀 들어보고 했으면 좋겠어요. 비판을 위한 비판처럼 계속 들립니다. 그 진용균 맞습니다. 예전에도 그러면 그 정치적인 급변 상황이 있을 텐데 그때는 왜 안 하고 지금 갑자기 왜 앞으로 있을 급변 상황에 왜 이제 하죠? 이거를? 그러면 옛날에도 개정했어야 되잖아요. 그럼 옛날에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? 그러니까 뻔하잖아요. 그러니까 국민들 다 압니다. 이거 무슨 뭐 말 이렇게 돌려봤자 지금 지방선거 때 공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? 뭐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 그 이상 뭐가 있습니까? 왜 하필 지금 이걸 바꿉니까? 아시다시피 정기 전대회를 앞두고는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가지 당원 그 개정의 소요들을 다 보고 판단해서 하는 거죠. 꼭 이재명 대표 체제만을 염두에 둔 건 아니라는 겁니다. 알겠습니다. 뭐 진중권 전 교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민주당 원로, 진보 언론 윤태 전 사무총장은 어떻게 국회의장에 당원 투표를 놓냐? 당비보다 국회의원들 세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뭐 이런 표현까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했거든요.